자산의 전체적인 재편성, 그리고 붕괴, 그리고 패닉, 이런 부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저는 좀 강타할 거라고. 이게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직고점을 돌파한 현상입니다. 이걸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1500 깨지고 했을 때, 1000 깨졌을 때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1년간 정리할 기회를 사실 줬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한다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네, 오늘 모신 분은 박한샘 투자컨설팅 박한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참 그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큰 폭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산타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서는 현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2023년도를 내년도를 준비를 해가면서 하반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생각하지 않은 적은 지난 25년간 제가 투자해가면서 딱 2번밖에 없었거든요. 올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 아, 내년 하반기. 네. 이제 그때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있기 전에 그때 이제 화랑장사 했을 때 뭔가 좀 이제 준비를 하자, 뭐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계획은 세우지 않았었고, 근데 이번에는 뭐 좀 처음부터 인사드리자마자 어두운 이야기인데, 내년도에는 1, 4분기까지 될지 2, 4분기까지 될지 잠깐 좀 준 다음에 아마 투자를 한 뭐 4, 50년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본 네. 쪽에서 하시지 않은 다음에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자산의 전체적인 재편성, 그리고 붕괴, 그리고 패닉, 이런 부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저는 좀 강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이제 소위 베어랠리 마켓이라고 말하지만 전형적인 이제 돌림장, 되돌림 조정, 그리고 나서 속임수 장이라고도 좀 보여져요. 이것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반등 나고 신고점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서브프라임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기간 비슷한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좀 압축돼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연도는 산타크로스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말서부터 12월부터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좀 흐름이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매우 보시는 좋을 거라고 매우 보고 좋을 있어요. 것이다. 네, 원래 우리도 그렇죠. 이 뭐 사기꾼들을 보면 온갖 가문이설로 좋은 이야기 다 하고 당장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주식시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주식시장으로 생각하잖아요. 야, 경기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회사에 뭐 삼성전자의 재고가 쌓였다. 이것은 이제 피부적인 거, 실질적인 거지만 이걸 금융적인 경우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마치 여러분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전부 다 모든 하천이든 강이든 다 바다로 흐르죠. 네.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물방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물방울을 이렇게 놓고 이제 플리브리를 갖다 놓고 작은 물방울하고 큰 물방울 이렇게 붙으면 작은 물방울, 큰 물방울로 쪽 빨려 들어가죠. 네. 그런 현상이 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봐요. 재미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저는 통화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총 90개월간 이제 긴축 정책을 쓰죠. 통화 긴축 정책을 써서 시장에 풀었던 돈들을 이제 뭐 1,300억 달러씩 한국 돈으로 이렇게 이제 뭐 150조씩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제 90개월간 빨아들이게 되는데, 풀었던 돈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8조 7천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씩만 계산해도 뭐 8,700조 원이죠. 그리고 좀 이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한 뭐 1,200조 원 정도 가까이, 1,100조 원 정도 넘는 거고, 일경 1,000조 원이.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현재 2,400포인트를 기준으로 1,80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보다 작아요. 이제 뭐 아마존 시가총액 정도 수준에서 구글 시가총액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많은 돈들이 지금 시장에 풀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들이 마치 5만 원권처럼 시장에 없어요 지금. 다 어디론가 사라져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미국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제가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경제학과 교수님의 말씀 들어가면 미국은 그냥 지금 쓰레기 달러는 쓰레기처럼 그냥 도장 찍어서 막 찍어낸 겁니다. 본인들도 하죠.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이 찍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많이 찍었다. 마치 하늘에서 2차 대전 때 스팸 찍어갖고 6.25 전쟁 때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막 껌 스팸 초콜릿 뿌렸던 것처럼 달러를 정말 그렇게 뿌렸어요. 그런데 이 돈들이 마치 시장에 5만 원권 100조 원 찍었는데 유통되는 5만 건은 명절 때처럼 씨가 말리는 것처럼 지금 달러가 이자율을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5% 줘요. 돈이 그렇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그 얘기는 어딘가에서 지금 한쪽에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막 찍어낸 이 쓰레기 종이를 가지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가치를 부풀려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고 유통량을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왜 자산 붕괴 현상이 한번 왔을 때 이게 좋았을 때 이득인지 붕괴 현상이 한번 재편되고 났을 때 누가 이득인지 한번 올 거라고 보는데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겠나. 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터지는 게 내년 하반기 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네. 보셨는데 왜 내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거는? 네, 지금 일단은 한번 근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이 8.15 방송을 보셔가면서 저도 굉장한 애청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제가 또 이 8.15 방송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그 근거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 다양한 패널 분들이 오셔가면서 뭐 환율이나 거시경제지표나 뭐 유가 전문가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이 보는 그 보는 어떤 사이트라든가 자료 추출의 근거가 전에 있었던 거가 되게 신뢰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근거들 그래가면서 이 방송을 봐가면서 내 스스로 어떤 지식의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근거들을 한번 잠깐 본다면은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론 네이버에도 있습니다만 야후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네. 예. 야후 파이낸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야후 파이낸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이렇게 쭉쭉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를 돌리시면 여기 10년물 국공채, 미국 10년물 국공채 이 자리 물론 저처럼 그리고 대표님처럼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든가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막 자료를 본격적으로 모으시고 근거를 찾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좀 날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접근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3.5060으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여기를 풀 스크린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과거의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최근에 맥스로 제가 놓고 이거 위클리가 아니라 월간으로 한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좀 크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1980년이거든요. 이제 미국 베트남 전쟁 막 끝났을 때 이게 그러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을 좀 대변하는 거죠. 그때 당시 몇 퍼센트였냐면 16%였어요. 높았네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이죠. 40년간 하락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0.5%까지 갔었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신용도가 좋아지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내가 16% 이자를 줬던 걸 은행에다가 이제 0.5%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미국 국공채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전 앞에 직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었어요. 이 10년물이. 근데 이게 지금 2000 서브프라임도 지금 4.3%까지 가면서 그때 당시 이자율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IMF 때 막 그때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없었어요. 이게 취업할 만한 곳이.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980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는 강제로 뭐 3년 이렇게 군복무할 때니까 요즘 같으면 저도 근데 다른 친구도 한 1,500만 원 모았는데 저는 군인 무슨 공제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딱 보니까 960만 원인가 그게 다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500만 원 하나투자증권인가 주식 우선주 같은 거 산 거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자산이 된 거고. 근데 신한은행에 갔는데 여직원 분이 저한테 당시 이자가 10.5%였습니다. 예금이. 맡기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때 이후로 저도 지금 예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제주 신협에 보니까 6.3%짜리 이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신협인데 안 가도 비대면 돼서 그거 한번 지금 30년 만에 거의 가입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3.5까지 떨어졌죠. 4.3 갔다가 네. 이게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직고점을 돌파한 현상입니다. 최근 10년의 고점이에요. 이런 시그널이 한번 나왔다라는 건 40년 만에 이걸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3.5%죠.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져서 네, 4.3까지 갔다가. 근데 지금 미국의 정부의 정책 이자율은 몇 %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0%부터 계산하면은 3.75, 0.25부터 주는 몇몇 주 지역부터 계산하면 4%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3.75라고 할게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시장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쳐올렸죠. 근데 지금 3.75예요.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4.25가 되는 거고 일부 지역은 4.5가 되고 근데 시장 이자율은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잡았어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 몸이 건강했어.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처음으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잘 했어요. 네. 항생제 투여해서 금리 계속 올렸죠. 항생제 막 계속 집어넣고 항암제 넣고 방사선 치료하고 0.75씩 4번이나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랬는데 그것을 체력이 견뎌낸 거죠. 고용지표라든가 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데가 견뎌내니까 그나마 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잡았어요, 이제 암을.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암세포는 줄어들고 있고 3.5, 4.3이었던 게 3.5로 줄어들고 내 면역세포 기준 이자율은 높고 예고보다. 그러면 이제 정상화된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런데 다시 재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이. 더 확산이 더 그렇죠. 안 좋아지는 상황이 더 빠르게 예. 나빠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76년도였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기준금리 시장 이자율이 이때가 이제 폭등 나왔죠. 요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사실 CPI 지수가 이번에 좀 떨어져서 7.7이잖아요. 네. 7.7이고 9.1에서부터 지금 4개월 연속 떨어졌는데 이 CPI 지수를 저는 본질적으로 못 잡는다고 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잡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2%만 넘어가도 큰 걱정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7%면 사실 큰 거긴 하죠. 네, 그래서 현재 경제 미국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거를 견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타이밍이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은 현상. 그럼 인플레이션을 잠깐 누른 거죠, 암세포를. 근데 이게 재발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전이 속도라든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우위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OMC도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조금만 정밀하게 타격하고 그래 하는데 뇌에 관련된다 보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무리하게 지금 항생제도 투여하고 했는데 FOMC 의원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금리 내려야 된다. 이제는 아니다. 더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 그래가면서 되게 정밀하게 이렇게 고용 환경을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상적인 흐름은 사실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년 만에 지금 온 현상인데 이걸 무시하고 갔다가는 잠깐 한번
차트 한 번만 잠깐 네.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많은 분들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뭐 이제 사람은 좋은 게 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금방 기억이 안 나요? 금방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래 리만 겪고 나서 네. 주가 폭락했었지만 다시 다 쭉 올라갔어. 네, 그 맞습니다. 이상으로 이거를 기억하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죠. 사실 외국인들은 너무 빨리 팔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1750포인트에서부터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팔았어요. 이때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요게 외국인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이게 제가 막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이렇게 막 데일리로 팔았을 때는 음봉으로 막대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음봉이 계속 늘어나죠. 네. 외국인들은 1750포인트부터 팔았습니다. 저기 외국인 매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네. 당일 매매로. 그러니까 계속 연속 팔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이때 터졌습니다. 네. 2007년도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폭락이 나오죠. 이런 폭락이 한번 대량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왔지만 시장이 다시 재상승하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7월 말에 왔는데 10월 달에 고점을 또 돌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 고점을 또 재돌파 나오고 이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삼성전자가 이날 종가가 최고가로 UBS인가요? 하루에 3천억을 그때 샀던 거. 외국인이 일단 사긴 했군요. 근데 그 속임수였죠. 그거만 딱 해놓고 상징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깃대 세우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걸로. 지수만 잡아놓고. 그렇죠. 우리 보통 지수 플레이 한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다 매도했다. 네, 그 아래 레벨 뭐 LG화학이라든가 조선주들은 싹 다 정리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가 7월 말경이죠. 네. 근데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저가를 깬 것은 다음 연도의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는 파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파산 그 문제가 딱 드러나서 그날이 이제 바로 긴급하게 미국 정부가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풋 선물을 아래쪽으로 붙잡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플레이를 봐가면서 그래서 이걸 언제 털 건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일요일 날 보통 행정부가 안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정리할 기회를 2시간을 줬습니다. 제 기억이 일요일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한 거죠 이때 당시. 근데 그게 다시 저가를 깨는데 6개월 있다가 저가를 깼거든요. 다시 오르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안 죽죠.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그 다음 년도 10개월 지난 6월 달이나 돼서 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저점에 그 아래를 그 다음에 또 깨요 이렇게 1750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느끼고 나서는 그래서 그 서브 프라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1500 깨지고 했을 때 1000 깨졌을 때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서브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1년간 정리할 기회를 사실 줬다. 지금도 저는 그때 당시에 요 구간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요 구간에서 느끼는 것처럼 딱 이런 구간이죠. 반등인데 아주 따끈따끈하게 종목들은 이때 당시에도 기억나요. 저도 매매를 이때 했거든요. 네. 대우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정말 그때 조선주들이 정말 화려했죠. 예, 끝물에서도 화려했죠. 그때는 끝물인 줄도 몰랐고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때 당시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뭘로 이거를 그동안 까진 수익을 회복할까? 그럼 보통 이제 저희가 종목을 하나 쪽이나 타겟 종목을 보통 시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SK이노베이션이 CF가 북극곰이었습니다. 북극곰이 그 친환경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치 친환경 기업처럼 뭐 북극곰을 살리는 저탄소 배출.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회사가 북극곰을 타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실적이나 분석해 보니까 뭐 보니까 일단 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마사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단기로 짧게 치고 한번 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해 초에 입었던 손실을 그 종목으로 좀 복구하고
짧게 빠져나왔던 느낌. 근데 그때 당시 만약에 제가 뭐 2루타나 3루타를 이 종목으로 쳐야 되겠다. 그러면 길게 꼼짝- 봤다면 물렸다. 걸렸죠. 근데 뭔가 리먼 브라더스에서 한번 충격이 있었고 조심했는데도 연초에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번트성으로 내가 이러면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것으로 그런 종목들 타깃으로 삼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한다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요. 더 위험하다 그때보다. 왜냐하면 뭐 9.11 테러라든가 9.11 테러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텔레반과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근에 코로나 문제 같은 거 질병이나 전쟁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붕괴가 되고 추세 대폭락이 나온 대하락 추세가 나온 적은 없어요. 순간 폭락은 있었지만 추세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도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한 뭐 3개월 6개월 만에 금방 극복하죠. 네. 그리고 9.11 테러 났을 때도 지금도 그 충격이 전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도 저희 상계동에서 살고 있을 때거든요. 신혼초인데 통닭을 막 먹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왔어요. 이제 집에 집사람이랑 둘이. 근데 그 TV를 보고 있는데 막 이 벨이 울리는 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큰 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딱 앉아서 TV를 봤죠. 그리고 핸드폰을 딱 보니까 동시에 보니까 뭐 비행기가 이렇게 어택하는 그게 나오고. 근데 그때 새벽에 제가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신혼 초고 이제 막 총각 상태에서 전 재산 다 모아서 그 20평대 아파트 그거 전세를 막 했을 때니까 네. 새벽에 이제 빨리 가고는 싶은데 지하철이 5시 반인가 5시 45분부터 출발해요. 회사에 빨리 가고 싶어서 예,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 그치 상계동에서 강남까지 갔는데 그때 7호 그 열병 바꿔돼갖고 지하철 앞에서 제가 미리 가서 걸어가가지고 20분 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느낌은 뭐냐면 가가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게 금방 극복할 것이다. 오늘 하루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하고 정부에서 이걸 막느냐 마느냐. 근데 저 어떤 지점장이 1,000만 원 네. 콜에다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폭락을 막느냐 마느냐를 막 논쟁을 하다가 한나절이 갔어요. 오후부터 거래가 재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뭐 옵션은 안 했었는데 아깝지만 되게 근데 그때 느낌처럼 그때 배운 것은 제가 사람들이 다 공포에 다 주식을 정리할 때 테러나 이런 걸로는 시장은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망가지지 않는다. 진짜 무서운 거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는 마치 이게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고는. 그렇지만 내 몸의 어떤 시스템, 질병이 망가졌을 때는 그런 걸로 누적됐을 때 고혈압이나 이런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정책이 사실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계속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들한테는 뭐 6개월이나 1년이면 주식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다시 회복이 된다. 30년 같은 시간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한 달, 네. 6개월을 못 견뎌서 중간에 바닥일 때 다들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패턴을 네. 보면. 왜냐하면 금리 2%였을 때 20년 동안은 그래봐야 뭐 복리로 계산해봐야 70%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세 달이면 70%가 움직이잖아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30년에 걸렸을 일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6개월이면 이루어져요. 사실 변동성으로 보면.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소위 이삭죽기 이걸 여기서 벌어야 됩니다. 10%가 됐든 5%가 됐든 그래야 대폭락장에서 상투에 안 따라잡아요. 혹시 축구 지금 우리나라 했죠. 축구 할 때 가장 질 수 있는 몇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골대. 그렇죠. 골이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든가 골대 맞고 나온다든가 분명히 이건 들어가야 돼. 손흥민이면 저기에서 아무도 없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는다든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넣을 때 넣어야 되는데 못 넣게 되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지금 내가 2,400이 들어가? 근데 2,500 가고 2,600 가고 2,700에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이분들이 대부분 2,200에서 주식을 다 정리하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좋은 주식을 골라요, 이런 분들이. 실적 좋고 외국인 우량주 수급. 중심으로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주식들이 나쁜 주식이면 샀는데 좀 빠져. 그럼 바로 팔을 텐데 좋은 주식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거기서 물타기를 하든지 버티다가 정말 크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 금융 시스템이 미국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꼭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5%든 10%든 여러분들이 벌어 놓으셔야 그 다음에 길게 오는 겨울에 걸려들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리고 조금 이제 나는 컴퓨터 좀 만질 줄 안다. 엑셀이라든가 그리고 좀 젊은 분들, 돈은 많지 않은데 순발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인생에 좋은 기회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단타하기? 적은 레버리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재건축을 사는 게 가장 좋죠. 부동산 쪽에 자산에 1억을 샀는데 재건축이 되면 10억 가는 거잖아요. 네. 프리미엄 붙듯이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든가 주식 선물을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 업종을 타겟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간다면 ETF 인버스 쪽으로 붙는다든가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이 1억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억 만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종잣돈 만들기. 네,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최고 힘들었던 게 언제냐? 1억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생해서. 네, 그 1억 네. 만들 때까지 내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가 시간이 가장 힘들고 매일같이 불안하잖아요. 회사 생활 해가면서 3천만 원, 5천만 원 돼야 되는데 갔다가 미끄러지고 갔다가 미끄러지고 그럼 또 다시 또 그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서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그 마음이 그러다 보면 조급하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 천천히 할 텐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분들은 주식으로 조급함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큰 기회가 지금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갖고 3,000만 원을 잘 만든다면 정말 큰 하락이 왔을 때는 그 3,000만 원이 여러분들 주식으로 1억, 2억 못지않게 주식 수를 살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